오신 건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그 오늘 상담을 도와주실 저희 사무실 인턴 두 분인데요. 예, 우선 간단히 좀 인사를. 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인턴 임현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턴 이시훈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좀 대표 변호사님도 들어오실 예정이라서 네. 잠시만. 마실 거 한 잔 괜찮으신가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 예. 뭐 타고 오셨어요? 아, 차 타고 왔어요. 네네. 좀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단 오늘 좀 순서를 저희한테 의뢰주신 사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좀 인턴들이 말씀을 드리고, 네네. 예,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좀 따로 상담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어떤 문제 때문에 오시게 되셨는지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 주시면. 아, 제가 아는 형한테 돈을 이제 1,000만 원을 빌려줬었는데 이자를 받고 2달 뒤에 금액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주변에 빌린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 못 받은 상황이어가지고 네, 한 1년 정도 됐어요, 기간은. 네, 그러면 더 계속 또 하실 말씀 네.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그럼 그냥 저희 차근차근 네. 이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좀 도와드리려고 네네. 준비한 대로 네. 좀 말씀드려보고 네. 또 계속 또 고개 궁금한 끄덕이셨어, 점 대표님. 여쭤보고 그거 바탕으로 또 보완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친한 형이라는 분께 네. 먼저 100만 원을 빌려주셔서 일주일도 안 돼서 갚았던 예가 있으셨다고. 아, 네네. 네. 그렇게 몇 번 빌렸었어요. 아, 몇 차례 그렇게 네, 하셨던 네.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네. 아. 그래서 금방 갚을 줄 알고 그동안 이제 잘 갚아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더니 이자만 2번 받고 네. 1년 동안은 아예 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는 그런 네네.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좀 네. 선생님과 똑같은 수법으로 네. 이렇게 좀 형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 네, 맞습니다. 네. 평소에 지금도 그러면 왕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아니요, 제가 안 한 지 한 몇 달은 됐는데 번호를 바꿨더라고요. 카톡은 그대로 있는데 아. 네, 번호를 바꿨더라고요. 저는 좀 전체적인 저희의 그 판단한 의견이 어떤 건지 좀 비교적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한 장짜리 어떤 종이를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드리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번 사항에 보면 이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네. 이런 사안에서는 사기죄라는 죄명으로 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형님께서 일부러 약간 고의를 가지고 속이려고 그런 구도가 인정이 되어야 일단 어쨌든 형법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정말 이분을 속이려고 했다고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런 상황은 없을 거잖아요. 제가 뭐 이 동생에게 속이려고 돈을 네. 빌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는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들을 들었을 때는 이게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부나마라도 이렇게 돈을 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민사사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크게는 뭐 지급명령 신청이나 또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돌려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허락을 저희가 법원에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강제 집행이라는 개별적인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을 통해서 그 형님의 돈이나 어떤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그 재산들이
어디 그 형님께서 미리 숨겨두거나 하시지 않고 좀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지 좀 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는 그렇게 두 절차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결국은 저희 이제 빌려주신 금원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가 오늘 이제 검토위에서 사실관계를 좀 자세히 알아야지. 아니요. 저 어차피 집행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서 진짜 상관없으니까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부 다 하셔도 종이가 없나? 사실관계를 좀 자세히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면 어디서부터 집행을 할지 알 수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고 제가 희미한 글자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부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좀 같이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상담 끝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투가 잘한다. 여러분 같이 볼게요. 예. 여러분을 뽑지는 못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기 관련해서는 네네. 근데 지금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액이 좀 크네요. 알고 계신 것만 5억 정도면은 네네.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네요. 이제 단톡방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피해자 단톡방을 해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좀 산출을 해보니까 거의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능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냥 맨입으로 여기저기서 빌리신 금액이 5억. 네, 근데 가까이. 그 처음 이제 할 때는 투자 계약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는 하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전 차용과 관련된 사기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빌렸을 때 갚을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가져다가 편취하면 그게 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신 피해액만 5억이고 사실 뭐 더 들여다보면 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맨 뒤쪽에 보면은 제가 보수장 샘플을 하나 써서 왔습니다. 주황색 테이프거든요, 제일 뒤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돈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100%로 한번 해보시죠. 100%. 방탄조끼, 헬멧, 수류탄까지. 정말 총알까지 들고 비비탄도 드리고 다 되시죠. 네. 고소장 샘플이 그 주황색 이렇게 돼 있는데요. 통상 쓰이는 고소장 양식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피해자분들이 여러분이실 것 같아서 비슷한 방식으로 A, B, C, D, E, F한테도 다 금원을 편취해서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더 파악을 하셔서 고소장 구체적이고 증거 많이 들어갈수록 수사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하게 되니까 변호사인데 진짜. 검사님이시. 의뢰인 눈썹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충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그럼 투자 목적으로 빌려주신 거는 아니셨던 건가요? 그냥 네, 그냥 빌려달라고 해서. 예, 그리고 하나 제가 조금 민감한 질문인데 네. 확인 드려야 될 게 이자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몇 퍼센트 약정하셨나요? 달에 10% 받았었어요. 달에 10%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네. 약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이자 제한법이 제한하고 있는 그 이자율이 월 2%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근데 이자를 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자 제한법 위반이 되는 부분이라서 달에 10% 사실 굉장히 고율의 이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도 바깥에 초과를 한 거라서 채무자 측에서 이자 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반대로 겁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증계약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예, 사진 찍어 놓으신 게 제가 있으신가요? 갖고 왔어요. 예. 금전수비대책 공증이 돼 있네요.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는 연 3% 그리고 지연 손해금률은 24% 이렇게 돼 있죠. 네네. 그래서 공증하실 때 이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진짜 공증된 문서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제 연 10% 이자 받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바로 집행 단계에 돌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개괄적으로 집행 어떤 거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장입니다. 이 재산 명시 신청 보시면은 재산 명시 신청 하면은 채무자가 와서 자기 재산 내역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뭐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안 나오면 감치에 그냥 유치장에 가둘 수 있거든요. 다음 장 넘기시면은 재산 조회를 법원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은행들이랑 뭐 금융기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네. 어떤 은행을 썼는지는 제가 네, 은행을 아시면 그냥 예금 채권을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에 돈이 예금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압류를 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일 주소를 하나 적어주시면은요 오늘 지금 드린 파일이랑 메일 전송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위에다가 적어주시면은요 여기 지금 이시훈 인턴이랑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프로 아닌가요? 그냥 변호사예요. 이 내용도 너무나 사실 적절한 답변이었고. 변호사 시험 안 봐도 되겠죠? 예, 그냥 뭐 이런 게 그냥 활동하시면 프로를 프로. 근데 이면서 인터니까 공증계약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3% 뭐 하고 10%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이자 제한법을 넘는 약정이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의뢰인이 잘못 알고 자기가 이제 구두로 아마 10%씩 받는다고 돈을 좀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자를 10% 약정했다고 했는데 근데 공증계약서를 봅시다라고 해서 보니까 정작 이자 약정은 연 3%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 이상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쓸데없이. 그래서 계약서에는 3%로 명시가 돼 있으니 굳이 입조심하라는 얘기죠. 대단하네요, 진짜. 이제 이해가 됐어. 이시훈 인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 그때도 박 대표 변호사께서도 굉장히 협족한 리액션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저는 그 이시훈 인턴의 그 상담 과정 이전에 그 준비하는 과정을 좀 봤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그 서류 작업이라든지 컴퓨터 작업 같은 걸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심지어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처럼 리허설까지 하더라고요. 의뢰인 상담을 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친구의 성실성만은 아무도 따를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면서 인터넷에 보여줬던 그런 놀라운 실무적인 감각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조금 하면 또 터득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엄청난 잠재를 가진 친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펌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인재다. 예, 물론입니다. 제가 근데 이게 힌트가 멘토 변호사님 표정을 보면 예, 되는 있어요. 거거든요. 거기서 힌트가 있더라고요, 네. 진짜. 딱 시훈 씨가 이게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라고 말한 순간 딱 표정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는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면서 분이 압도적인 승리자가 아닐까. 왜 그런 표정을 지으셨냐면요. 그 답이 사실은 약간 아닌 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기죄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판사의 입장이에요. 의뢰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려면 사기죄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이 사건은 사기예요. 근데 저렇게 답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좀 불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시훈 인턴은 한마디로 교과서에서 멈춘 거고 이면서 인턴은 실무로 나아간 거죠. 이야, 그렇게 얘기니까 이해가 쏙 되네.